다섯 번째는 계수가 대칭형입니다. 이상하네. 아, 그렇지. 다섯 번째 했죠. 다섯 번째가 복 2차식 해서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꼴이죠.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뭐냐면 계수가 대칭형. 계수가 대칭형입니다. 자, 계수가 대칭형. 아니,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문제는 내가 찾아서 줄 거고. 자, 계수가 대칭형은 어떤 꼴이냐면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d꼴. 자, 왜 이걸 선생님은 계수가 대칭형이라 부릅니까? 했더니 가운데 2창을 기준으로 b, a니까 a,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계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칭형이라 불러요. 숫자가 똑같다는 거야. 4창의 계수랑 상수항의 숫자가 같고 3창의 계수랑 1창의 숫자가 같을 때 우리는 이것을 4차라고 부르지 않고 계수가 대칭형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 유형을 파헤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뭘로 볼 거냐면 4차로 볼 거야. 당연히 4차 맞아요. 어떤 꼴이냐면 예를 들어서 x 4제곱 만약에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당연히 4차로 보여요. 보이는 게 아니라 4차가 맞죠. 근데 이 방법은 아까로 하면 4번의 방법대로는 문제를 못 푼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4번의 방법이 뭐였냐면 고차식의 인수분해라 해서 3차, 4차를 고차식이라 불렀고 인수정리를 통한 조리제법이라 했는데 이 방법으로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이 4차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4차는 방금 했던 그 인수정리를 통한 조리제법의 방법으로 풀 수 없다는 소리예요. 이 4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특별 4차들. 그래서 첫 번째가 보기차가 특별 4차였다면 두 번째는 계수가 대칭형인 4차 방정식. 그러면 어떻게 하냐? 푸는 방법이 존재하고 이거는 암기만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1. 순서가 있습니다. 1. x제곱으로 나눈다. x제곱으로 나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해볼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x분의 b 플러스 x제곱분의 a가 됩니다. 맞아요? 자, 계수가 같은 한 끼리 묶는다. 자, 그럼 계수가 같은 한 끼리 묶어냈으니까 a 같은 것끼리 a로 묶어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고 b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c 1이 나오죠? 자, 3.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지혜야 뭘로 치환되니? x 플러스 x분의 1이 t로 치환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뭘로 자동 치환되니? 그죠? t제곱 마이너스 2로 자동 치환됩니다. 그 이유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공식에 의해서 요놈은 t제곱 마이너스 2로 자동 치환된다 소리예요. 자, 만약에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럼 x 마이너스 x분의 1로 나오면 이게 t로 치환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t제곱 플러스 2로 자동 치환된다. 자, 이런 특수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꼭 여기가 플러스 1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해볼까요? 요거 대신에 t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t제곱. 이게 t였죠. bt. 마이너스 2랑 a 곱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자, 네 번째가 뭐냐? 그래서 만들어진 식을 봤더니 t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t에 대한 2차식이죠. 그래서 t에 대하여 인수 분해를 한다. 왜냐하면 t는 2차식이니까 여러분들 2차는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곱해서. 자, 그래서 t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는지 대략 적어본다면 여러 개 나왔을 겁니다. mt 플러스 n, pt 플러스 q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인수분해를 했을 때 당연히 m하고 p 곱하면 a고 n하고 q 곱하면 뭐 뒤에 나오겠죠. 자, 다섯 번째, t 대신에 t는 x 플러스 x분의 1을 대입한다. 자, 다시 이제 t라는 문자를 없애주고 x로 이제 바꿔치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m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n p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q꼴로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x가 다시 등장하게 되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근데 이 식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식이 있어요. x분의 1이라는 식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제일 처음에 뭘로 나누고 시작했냐면 x제곱으로 나누고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원상 볼게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x제곱을 곱한다. x제곱을 곱한다. 왜? 아까 나눠줬으니까 다시 곱해서 식이 변화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x제곱을 곱할 건데 어떻게 곱하냐? 여기에 x를 곱해주고 여기에 x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어차피 둘이 곱하면 x제곱이니까 그러니까 x제곱을 x로 쪼개서 분배시켜준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x 분배시켜주고 여기다가 x 분배시켜주고 그러면 뭐 대략 어떤 꼴이 나오냐면 이런 꼴이 나오겠죠. m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m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면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당연히 요놈들도 인수분해가 더 된다면 인수분해를 더 끝까지 시켜주면 완성.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케이? 항상 말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유형은 노력 유형이에요. 엄청난 뭐 스킬을 숨겨놓은 게 아니라 딱 이 순서대로 따라서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 말은 오늘 테스트에서 나오면 이건 못 풀면 솔직히 이건 수업 안 들었다라는 거밖에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그러겠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식을 잘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인수분해 안 되면 식 못 만든 거고. 자, 일단 시작은 x제곱으로 나누고 시작이니까 여러 개 적어지겠죠? 자, 그리고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는다 했으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지고 섬이 남겠죠? 그리고 요놈이 자동으로 t로 바뀌면 요놈은 자동적으로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했어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죠.
그럼 이제 t에 대한 2차가 나왔으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는데 tt 11 뿔뿔 완전 제곱식이었네요. t 플러스 1의 제곱. 근데 완전 제곱식 형태로 안 써볼게요. 아까 저거처럼 똑같이 써볼게요. 일단 t뿔 1 나오죠. 이제 여기다가 뭐하냐, 다시 t 대신에 x 플러스 x분의 1이 들어간다 했죠. 그리고 아까 이미 나누고 시작했던 x제곱 있었어요. 이 x제곱을 찢어요. 하나 xx로. 그래서 이 x는 이쪽에다가, 이 x는 이쪽에다가 분배를 시켜줘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당연히 이쪽도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더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내주면 끝이에요.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또 되면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제 양몽을 되풀이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냐? 여기 방금 봤는데. 여기 있네요. 85번 유형이네요. 자, 이거는 이 책도 하나의 유형으로 잡아놓고 있죠. 계수가 대칭이 4차식의 인수분해에서 봐봐요.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가운데 항이 상수가 되도록 x제곱 묶는다. 자, 여기 묶어주라 했죠. 선생님이 그냥 나눠버렸어요. 이거 여기는 묶어놓고 다시 분배시킨 거거든. 근데 어차피 나눠놓고 다시 곱해준다 생각해도 똑같으니까 일단 x제곱 묶었어요. 그런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다음임을 이용한다. 이게 이제 이거 좀 더 이제 짧게 써놨지. 이제 우리 x제곱 묶고 계수가 같은 것끼리 한 다음에 이제 이 2번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됩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고, 거꾸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t제곱 플러스 2로 자동 치환됩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게 이 2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이 각 인수가 다항식이 되도록 다시 x를 곱한다. 아까 x제곱으로 묶어놓은 것을 x 두 개로 쪼개서 하나씩 이렇게 다시 곱해서 정리한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을 선생님한테 좀 세분하게 쭉 친절하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친절한 영웅쌤입니다. 재미도 없고. 자, 85번. 딱 보니까 4차야. 4차인데 1, 5, 5. 아, 개수가 대칭형이구나. 그럼 시작해 볼까요? x제곱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2차는 2차끼리 묶어주고 마이너스 5로 묶어서 자, 이렇게 했죠? 자, 이게 t로 치환되면 요 놈은 t제곱 마이너스 2로 자동 치환되죠? 그래서 적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6이 되죠? 그러면 3, 2, 마마. 그래서 이놈이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제 다시 t 대신에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2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3이 분배가 되죠. 그리고 아까 x제곱 나눴던 식을 다시 x제곱을 가져와서 xx로 가져와서 자, x를 하나씩 다시 분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런데 요놈이 인수분해가 또 되죠.
그래서 최종 x-1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은. 그렇지만 꼭 오늘 연습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인수분해가 지금 복잡해요. 지금 벌써 5번째 인수분해 하고 있잖아. 6번째. 6개를 지금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죠?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87번. 아니, 마이너스 나온 거 없나? 없네요. 마이너스 나온 게 없네요. 그러면 일단 87번. 3, 3, 1, 1. 아, 개수가 대칭형이네. 자, 시작해 봅시다. x제곱으로 나누고 자, 묶어주고 이거 안 보고 같이 여러분들 책 보고 하고 있죠?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로 자동 치환됩니다. 따라서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tt 4, 1 뿔마. 그랬더니 요놈이 t 더하기 4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다시 t 대신에 x 플러스 x분의 1을 집어넣어주고 아까 버려놨던 x제곱을 가져와서 xx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아무리 뒤져봐도 이 두 개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자, 인수인 걸 찾으란 소리는 이것들 찾으란 소리니까 답은 3번에 보이네요. 됐니? 자, 여기까지 하면 내 기억상으로 인수분해는 끝나요. 자, 총 6가지의 인수분해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죠? 뭐 방법이라 해야겠지. 공식이라기보다는 총 6가지 인수분해 방법이 존재하고 이 방법으로 모든 인수분해 문제는 다 풀립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이 6가지만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익숙하게 하면 인수분해 단어는 싹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수분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안 풀었던 문제가 있는 쪽만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쪽 유형 안 풀었네요. 인수분해 3. 자, 인수분해 3 유형은 굳이 따지고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인수분해 방법이 딱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1차식 연속적으로 4개가 연속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이미 우리가 전개법에서 제1단원 전개법에서 1차식 이렇게 4개가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2개씩 짝지으라는 말을 했었을 거예요. 기억나니? 1차식 4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짝을 지어라 라고 했어요. 지훈아 기억나니? 1차식 4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도록 짝을 지어서 전개하라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하라 했냐면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2개씩 짝을 지어서 전개하라고 했습니다.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이렇게 더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이렇게 더하니까 마이너스 5죠? 그러면 1번과 4번을 전개하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4가 나오고 가운데 2번, 3번도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나오고 마이너스 144가 되죠. 자, 이렇게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짝을 지어서 전개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반드시
공통 부분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상수항의 합의 각도로 짝을 지었더니 이렇게 공통 부분이 반드시 있게 만들어진다. 선우야, 상수항의 합의 같은 게 안 나오면 어떻게 짝 지으라 했니?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게 없어. 어떻게 짝을 지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 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합이 없으면 상수항의 합이 안 보이면 뭘로? 곱으로. 알겠죠? 이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는 합으로 갖고 다 나와요. 근데 특별한 문제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골탕 먹이고 싶을 때는 합을 안 줘. 그러면 우리는 곱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공통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곱이 같다는 소리는 상수항이 같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통 부분이 나오게 만들어져요. 알겠죠? 자, 이렇게 공통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이대로 놓고 전개해도 돼. 솔직히 이대로 놓고 전개하면 4차식이 나올 거고 그 4차식이 나오면 인수정리를 통한 조리제법을 해도 되고 만약에 계수가 대칭형이면 방금 배웠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좀 그래도 배웠으면 그냥 무작정 전개하는 것보다 배운 태를 좀 내봐야죠. 그래서 배운 태가 뭐냐면 공통 부분을 t로 치환해라. 자, 공통 부분을 t로 치환해라. 그래서 전개하니까 t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144 마이너스 144 없어져 버리네. 그래서 뭐만 남냐면 t제곱 마이너스 30t만 남아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t로 치환하지 않고 전개했다면 몇 차식이 등장해요? x 4제곱이라는 4차식이 등장하죠. 자, 4차를 인수분해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편하겠니? 아니면 t로 치환해서 만들어진 t에 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더 편하겠니? 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t에 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돼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돼요. 의외로 진짜 의외로 이거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 많아요. t제곱 마이너스 30t 이거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스스로 한번 딱 생각해봐요. 자, 생각했죠? t 마이너스 3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왜 이거 의외로 인수분해 못하는 애들이 많냐? 항상 2차가 나오면 뭐에 길들여져 있냐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런 거에 길들여 있어요. t 3 1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t를 못 만든대. 그래서 인수분해 못 한대요. 의외로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학교 가갖고 보면 알 거예요. 근데 이건 뭐야? 상수항이 없으면 솔직히 엄청 쉬운 인수분해죠. 공통인수 묶기라는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t로 묶었더니 이렇게 인수분해 됐죠? 근데 우리는 t를 가지고 논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대입입니다. 아까 x 플러스 x분해를 t로 치환한 다음에 다시 x 플러스 x분해를 대입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t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5x를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었죠? 그런 다음에 2차가 등장하면 또 인수분해가 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거 x로 묶어서 인수분해하고 뒤에 거는 인수분해 되는지 체크하고 만약 안 되면 이대로 적고 되면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인수분해의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특별한 인수분해 법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잡아놓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인수인 걸 찾으라 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죠. 됐죠? 자, 67번은 땡큐죠. 미리 공통 부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지? x제곱 마이너스 s랑 공통 부분 미리 보이죠? 자, 68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이쪽 유형은 굳이 유형으로 쪼갠다면 이 유형이야. 공통 부분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68번을 보면 선생님 이거 공통 부분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눈에도 진짜 안 보입니까?
요놈을 10으로 딱 묶어봐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공통 부분이 등장하죠. x제곱 플러스 3x, x제곱 플러스 3x라는 공통 부분. 그럼 당연히 공통 부분 보이니까 이걸 t로 치환해서 t제곱 10t 플러스 16을 인수분해하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개하면 4차가 나오고 4차 인수분해해도 돼요. 그렇지만 당연히 2차로 놓고 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럼 이놈은 t 플러스 2랑 t 플러스 8로 인수분해가 되고 방금 했던 것처럼 다시 t 대신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다시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냥 끝났다 하지 말고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 보이면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고 여기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최종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 그래서 a는 1, b는 2, c는 3, d는 8. 다 고발하 있으므로 6, 8에 48이라는 답이 만들어집니다. 자, 공통 부분 만들어서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인수분해 문제만 있냐? 아닙니다. 69번 별표.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죠. 솔직히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문제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서 문제 안 내요. 이런 문제만 내면 평균은 상당히 높겠죠. 당연히 69번처럼 인수분해를 가미한 또 다른 문제를 내버린다. 그래서 69번을 보면 다음 식이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결국 이걸 인수분해하면 뭐 최고차는 딱 봐도 1이니까 x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 몰라요. 요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는 요놈을 인수분해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되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 해서 1차식 4개가 나왔죠. 자, 1차식 4개가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상수항의 합이 같도로 짝을 짓든 곱이 같도로 짝을 짓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해보면 요렇게 7, 요렇게 7이죠.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더하기 k. 자, 그런 다음에 x제곱 플러스 7x가 공통 부분을 보이죠? 자, 이걸 t로 갑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2t 플러스 120 더하기 k2. 이렇게 해서 t에 대한 2차식이 나오죠.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제곱꼴로 나오려면 이놈이 반드시 어떻게 인수분해 돼야 되냐면 t 플러스 p 제곱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t 대신에 x제곱 플러스 7x를 넣어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 그러면 이제 문제를 끊어서 봅시다. 필요한 부분만 끊어서 봐봐요. 그러면 뭐냐? 이미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한 거예요. t에 대한 2차식이 무슨 꼴이 되어라? t에 대한 2차식이 무슨 꼴이 되어라? 완전 제곱식 꼴이 되어라.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용어로 해볼까요? x에 대한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라.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반드시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중학교 때 배웁니다.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반드시 지혜야, 반드시
그죠?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이겁니다.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의 꼴이 되려면 반드시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줘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라. 판별식 D는요. 요거랑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근데 문제 상황은 달라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완전 제곱식이란 말 대신에 중근을 갖는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거든.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풀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의 꼴로 인수분해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이거 언제 등장해요? 2차 방정식에서 등장합니다. 그죠? 중학교 3학년 때 등장했고 고등수학 상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등장할 거예요. 그때는 여기 있는 사람 다 같이 이걸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자가 t로만 바뀌었을 뿐이야. t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라. 판별식 d. 1차항의 개수가 b입니다. b제곱. 너무 큰데요?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자,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여기가 짝수일 때는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 판별식이라고 따로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4분의 d라고 불러요. 짝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마이너스 ac. 솔직히 중학생이면 이거 하나만 외워서 다 풀러갔는데 고등학생이면 이거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숫자가 간단해져요. b'제곱 마이너스 ac. 선생님 그럼 b'이 뭔데요? 이 b가 짝수일 때라 했잖아. 그래서 b를 2b'으로 만드는 거야. 뭐냐면 b를 2로 나누면 나오는 게 b'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4분의 d를 한번 써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b'이 얼마냐? 22를 2로 나눠요. 그럼 그 나온 게 b'입니다. 그럼 11이죠. 22 제곱하는 것보다 11 제곱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 121 마이너스 a, c a, c c가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c가 0 따라서 k는 1이죠. 그래서 상수 k 값은 1입니다. 알겠죠? 오늘 나와도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70번 유형 보기차식이라고 해갖고 풀었죠? 아, 보기차식 한 번 더 연습할까요? 인수분해 안 되는 걸로. 그게 72번입니다. 자, 보기차식은 두 가지 패턴이 있다 했고 첫 번째 패턴은 그냥 인수분해가 돼버리는 쉬운 패턴. 어려운 패턴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패턴이라 했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 했냐? 적당한 수나 문자를 더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라 했어요.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 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식을 보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이렇게 둘이 기준 잡고 여기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요놈과 요놈을 기준 잡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데 솔직히 뭐 많이 푼 사람이야 바로 딱 보이겠지만 처음에 바로 안 보이면 둘 다 해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꼴이 만들어져야 되냐?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만들어지면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바로 보이니까 요놈하고 요놈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x 4제곱이 보이고 뒤에 9x 4제곱이면 가운데 얼마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냐면 이를 생각해봐요. x제곱 x제곱 그럼 여기가 3 y제곱 y제곱. 근데 뿔뿔일 수도 있고 마마일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왠지 마이너스였다라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 플러스 9y 4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6인데 20이니까 마이너스 16 x제곱 y제곱. 이를 쪼개면 이 식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 식을 전혀 변함이 없고 이 식이 이 마이너스 22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쪼개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뭘로 변하냐? 여기가 완전 제곱식으로 변해요. x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의 제곱으로. 그리고 마이너스가 생기고 16은 4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게 뭘로 변하냐면 4x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딱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끝났죠. 합차 공식.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4xy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4xy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었다. 따라서 a는 4, b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제곱에서 더하라 했으므로 답은 25. 자, 이게 복 2차였습니다. 어려운 패턴 벽 2차. 그러면 그 다음 쪽은 다 풀었네요. 여기도 다 풀었고 여기도 다 풀었고 그럼 이제 기본 문제는 다 풀었다는 소리네요. 기본 문제는 딱 보니까 그러면 좀 안 푼 문제 중에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볼까요? 83번 한번 봐봅시다. 자, ax 4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이 x-1의 제곱 qx로 인수분해 될 때 q3의 값을 구하라. 자, 다음 4차식이 x-1의 제곱 qx로 인수분해 된답니다. 그 말은 ax 4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은 x-1의 제곱 q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리고 q3을 구하라는 소리는 이 qx를 구해내란 소리네. 아니면 qx를 구하기 싫으면 뭘 구해도 돼요? qx를 구하기 싫으면 a하고 b의 값을 어떻게 해서인지 알아낸 다음에 a하고 b의 값을 어떻게 해서 알아낸 다음에 q3이라 했으니까 x에다 3을 넣어보면 81a 플러스 3b 플러스 6은 3 들어갔으니까 2가 돼서 4q3이 되죠. 그러면 q3은 얼마야? 요거의 값을 4로 나누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네. 이걸 알아내든가 아니면 a, b를 알아내든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a, b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q를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a하고 b를 구하라는 포인트야. 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이 식을 딱 보면 우리가 배운 정리 중에 어떤 정리를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정리 중에 어떤 정리를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정리를 해봤자 두 가지 정리밖에 없는데 설마 이 머릿속에서 이 두 가지 정리가 생각 안 난 사람 보름 동안 진짜 안 돼요. 두 가지 정리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밖에 안 배웠어요. 그죠? 두 가지 정리 중에 누굴 쓰고 싶어요? 인수 정리. 나눠 떨어졌잖아.
나누어 떨어졌으면 뭐야? 인수정리 쓰란 소리잖아. 어디를? 여기를 0으로 만들어서. 근데 솔직히 이건 나머지 정리랑 인수정리가 똑같은 말이야. 항상 금산식 적으면, 선생님 이거 딱 금산식 적었는데, 내가 금산식 적었다라고 인지하는 사람 있었니? 내가 금산식 적은 거거든. 나누어지는 방식은 나누는 방식 곱하기 뭐. 그럼 항상 포인트는 이거야.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야. x에 얼마 대입해요? 1 대입해요, 1.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6은 빵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미지수 몇 개죠? 2개죠. 그럼 식을 2개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 이게 인수정리 문제였다면 보통은 여기서 대입할 수 있는 게 원래 2개 나오게 돼 있어요. 대입할 수 있는 게 2개가 나와서 A, B식을 딱 잡아서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A, B 딱 구해버리죠. 근데 이건 2개가 안 나와. 1밖에 없어. 왜? 하필은 완전 제곱식이야. 2차식을 주긴 했는데 완전 제곱식이라 대입할 수 있는 게 1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여러분들 친구 중에 진짜로 이제 좀 만약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분까지 배워버리는 학생들 있잖아. 그런 학생들은 이거 엄청 쉽게 풀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미분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버리면 식 하나가 또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학교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쉽게 푸는 아이들은 의심이 봐요. 옆에 딱 봐봐요. 이상한 걸 쓰고 있을 거야. 그게 미분이란 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분을 쓰지 않고 이걸 풀어내야 돼요. 정석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인수정리를 썼어요. 진짜 생각 잘했는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식을 하나 더 잡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제곱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아까 2차식인데 2차식이 1차식 몇 개로 보여요? 1차식 2개로 보이죠? 자, 이를 생각해 볼까요? 이 4차를 몇 차로 나눠요? 1차로 나누죠. 지금 이거 1차야. 제곱 띄었으니까. 자, 4차나 3차나 5차나 뭐 1차로 나눌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했어요? 1차로 나누기를 할 때 가장 좋은 나눗셈 방법은 네 글자? 그죠. 조립제법입니다. 결국 이놈은 x-1로 조립제법 2번 하라는 소리야. 그게 이 식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조립제법 2번 해라. 그럼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잡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 이 문제는 인수정리를 푸는 문제가 아니었거든. 근데 어차피 지울 필요는 없어. 어차피 이 식이 다시 나오게 돼. 자, 그 말은 이건 어떻게 풀란 소리냐면, 자, 반드시 기억해요. 이제 이 패턴이 또 등장합니다. 자, 여기가 뭘로 나왔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나왔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나왔을 때는 뭐 하라는 소리냐면 x-1로 조립제법을 2번 하세요라는 소리야. 이렇게 보면 이 문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선생님 눈에 보여. 딱 보자마자 아, x-1로 조립제법을 2번 하란 문제구나. 그래서 이걸 해야죠. A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그래서 1로. 자, 알죠? 노래? 내려라,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더해라. 은근슬쩍 음이 나오죠? 아, 노래를 아무도 안 들어봤으면 모르겠구나. 알겠지? 이렇게. 그러면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이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줘야 되죠. 이게 아까 그 잡은 식이잖아. a 플러스 b는 6이다. 마이너스 6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해라. 내려라,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더해라. 근데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까 여기서도 나눠 떨어졌단 소리야. 그 말은 이것도 0이었단 소리죠.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자, 마이너스 6 넘기고 빼버리니까 3의 2는 6이 돼서 a는 2가 되고 a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a와 b의 값을 구했다. 그런 다음에 Q3 구하라 했으니까 아까 81A 플러스 3B 플러스 6이라 했죠? 여기다가 숫자만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Q3의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83번 문제도 별표.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수정리만 잘한다고 해서 절대 안 풀리거든. 이거는 조리제법을 2번 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오케이? 혹시 지금 식 길어졌으면 이거 QX를 2차로 놓고 계수 비교했니? 그래요. 그럼 기억났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이걸 말해주려 한 거였어요. 됐죠? 자, 그 말은 84번도 한번 바꿀까요? 그치, 84번 어떻게 풀었니? 그래요. 84번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이제 83번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x의 18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곧 몫은 모르고 나머지 몇 차로 나눠요? 몇 차로 나눠요? 2차로 나누죠. 그럼 나머지는 항상 어떻게 적으라 했어요?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항상 어떻게 적어라? 1차 이하 ax 플러스 b로 적어라. 아직도 여기를 rx라 적어가지고 나머지 정리가 문제 안 풀려요 하면 진짜 안 돼요. 무조건 여기는 rx로 적으면 큰일 나요. 무조건 1차로 나누면 1차로 적고 2차로 아니 3차로 나누면 2차로 적고 4차로 나누면 3차로 적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해놓고 똑같이 이거 나머지 정리 문제네 해서 여기를 얼마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x에 1대입합니다. 그래서 x에 1대입했더니 빵은 빵 되고 a 플러스 b. 근데 83번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돼요.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 이놈이 완전 제곱식이라서. 보통 같았으면 대입할 수 있는 거 2개가 딱 나와서 a, b가 딱 해갖고 연립방정 세워야 되는데 똑같죠. 근데 이거 나눠 떨어진 것도 아니야. 조리제법 2번도 안 돼. 왜? 솔직히 2번 한다 해도 이거 미친 짓이야. 18차잖아. 18차 조리제법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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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거 몇 개 써야 돼요? 엄청나 많이 써야 되잖아. 솔직히 이걸 조리제법 한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러면 83번 같은 방법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애매하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최대한 있는 식 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을 일단 잡아냈으니까 이걸 먼저 최대한 이용해보자.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미지수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아요. 많이 쓰는 것보다 조금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a 플러스 b가 0이란 말이지? 그 말은 b는 마이너스 a야. 여기 상수항 대신에 b 대신 마이너스 a로 바꿔봤어요.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a로 바꿔봤더니 여기가 뭐가 되냐면 a로 묶어져요. 자, 이건 필요 없어. 이거 했었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여기를 a로 묶었더니 x만이 생겼죠. 자, 좌변 봐봐요. 아니, 우변 봐봐요. 우변만 보면 식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변만 보면 어떻게 식정리할 수 있어요? 우변을 보면 어떻게 식정리할 수 있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식정리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개하는 거와,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랑 인수분해하는 거랑 이 두 가지가 식정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식정리를 할 때 전개해서 식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떨 때는 묶어내서 인수분해를 해서 식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식을 가지고 노는 가장 기초 단계를 했지. 그럼 딱 이걸 보자마자 당연히 전개는 아니겠죠. 전개할 거 있으면 아까부터 전개했겠지. B를 마이너스 A로 만들어 놓고 A로 묶었더니 X-1이 보이고 그랬더니 여기도 X-1, 여기도 X-1 공통인수가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X-1로 묶어봐요. 그러면 X-1 QX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 말은 X18제곱 마이너스 1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X-1 하나랑 어쩌고저쩌고랑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야. 그럼 요는 무조건 X-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거든? 맞니? 자, 한번 바로 보여주진 않고 틀을 보여줄 테니까 잡아봐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역관이 공식이죠? 자, X4제곱 마이너스 1은 X-1,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X5제곱 마이너스 1은 X-1, X4제곱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X n제곱 마이너스 1은 X n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이걸 암기하는 거죠. 이 문제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이걸 암기하는 겁니다. 원리는 이렇게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xn제곱 마이너스 1이 x-1 가로하고 xn-1제곱 더하기 xn-2제곱 더하기 xn-3제곱 더하기 쩌쩌쩌쩌쩌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거의 모든 문제집 보면 거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이 x18제곱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2라고 x의 17제곱 x의 17제곱 x의 16제곱 x의 15제곱 점점점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네요. 근데 그게 우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qx 플러스 a 이 식이랑 같다는 소리네요. 왜? 검산식은 항등식이라 했으니까. 그럼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소리니까 x-1, x-1 이게 약분. 그럼 뭐가 등장해요? x의 17제곱 더하기 x의 16제곱 더하기 점점점 x 더하기 1이 x-1 qx 더하기 a랑 같다는 식이 등장하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등장한 식 또한 검산식입니다. 그 말은 여기를 또 얼마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들죠. x에 얼마 대입해요? 1 대입해요. 그래서 x에 1 대입합시다. 1이 몇 개 있는 거예요? 1이 몇 개 되는 거예요? 1이 몇 개 돼요? 18개 되죠. 그래서 18은
A. 아, A는 18이구나. 그럼 아까 나머지가 어디였어요? 여기가 나머지였죠. AX-A가 나머지였죠? 그래서 나머지 RX는 18x-18이었다. 이렇게 해서 RX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R4 72에서 18 빼면 답 나요. 이 문제도 미분을 이용하면 식이 엄청 빨리 나와요.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면 알려줄게요. 대신에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3번, 84번은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들입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 번 풀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특히나 84번 같은 문제는 xn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 83번 같은 문제는 조리제법을 2번 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또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83과 84번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서 이제 마지막 유형 좀 풀어보고 잠깐 쉬도록 해봅시다. 자, 마지막 유형들 이제 시계값 구하기 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93번) 같은 문제를 보면 x가 이거고 y가 이건데 다음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솔직히 이거지. 이 값을 이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느니, 이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려고 하면 이거 4번 곱하고 막 해야 되는데 엄청 복잡하잖아. 그래서 식 정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식을 정리한 다음에 봐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식을 변형한 후, 이걸 이제 선생님은 식을 정리한다는 말을 할 거야. 아까 내가 식 정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방법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묶어내는 방법.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식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딱 봤어요. 항이 몇 개예요? 항 몇 개니? 4개. 항 4개. 인수분해 하고 싶은데 항 4개짜리 인수분해 방법이 뭡니까? 둘, 둘, 셋, 하나. 당연히 완전 제곱식 안 보이니까 둘, 둘이에요. 앞에 거 둘이 x세제곱으로 묶고, 뒤에 거 2개 y세제곱으로 묶었더니 공통인수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죠. 됐니? 자, x 플러스 y. 둘이 더하라는 소리니까, 둘이 더하니까 2죠. 그럼 여기는 2 대입하면 되네? 그죠? 선생님,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인데요. 이거 3번 곱해야 되는데. 설마 그렇게 할 거니? x 더하기 y가 있으니까 xy만 구해봐요. 어떻게? 이거 합차공식 쓰면 되잖아. 마이너스 1이에요. x 플러스랑 xy가 나오는 순간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뭘로 보여요? 곱셈 공식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로 보이죠. 그래서 이 3번 곱하고 넣고 6 그러면 14. 결국 2랑 14 곱해서 답은 28 이렇게 만들어준다. 93번은 이 한 문제에다가 인수분해랑 곱셈 공식 변형을 같이 넣어버린 아주 좋은 문제죠. 한 문제에 1타 2피니까. 그죠? 94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 쟤 어떻게 했니?
그래요. 자, 일단 분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분수의 덧셈 뺄셈이 나오면 일단 밑제 본전이니까 꼭 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분수의 덧셈 뺄셈이 나오면 밑제 본전이니까 꼭 해보는 거. 통분입니다. 근데 거의 통분도 다 풀려요. 자, 통분해 봅시다. 자, 선생님 통분하면 항상 분모를 한 번만 쓰라게요. 왜냐면 연필 심 아깝잖아. 어차피 다 ABC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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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건데 그냥 ABC 분의 하고 한 번만 딱 쓰면 좀 편하겠죠? 자, 여기는 A를 곱했어요. A 세제곱 플러스 A. 여기는 B를 곱했네요. B 세제곱 플러스 B. 저기는 C를 곱했네요. C 세제곱 플러스 C. 그랬더니 분모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0인데? 끝났네? 그러면 결국 통분했더니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A, B, C 분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선생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을 가지고 이거 두 개 값을 어떻게 알아내요? 근데 우리 곱셈 공식 보면 유일하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들어가 있는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많은 학생들이 못 외워요.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게 이거 알아가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절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을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왜 이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습관 때문에. 우리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구하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래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세제곱하고 여기다 빼기 뭐 하면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절대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안 냅니다. 자, 이게 들어가 있는 곱셈공식이 뭐죠? 이게 들어가 있는 곱셈공식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A. 그렇죠. 이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래요? 0이래요. 이게 0이면 이만큼 의미 없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결국 뭐만 남아요? 그러니까 ABC분의 3ABC. 따라서 답은 3. 기가 막히죠. 됐어요? 원래 1, 2월 달에는 좀 얕게 가야 되거든. 좀 너무 많이 깊게 가면 안 되고 얕게 가야 진도를 맞추는데 내 성격이 좀 그러지 못해가지고 막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싶어가지고 지금 진도가 좀 밀려요. 인수분해 원래 저번 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또 인수분해 지금 이것만 가지고 1시간 넘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있고 남기할 사항이. 그래서 적어줄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은 3ABC입니다. 반드시. 왠지 알겠죠? 왠지 알겠지? 방금 증명했잖아. 방금 그게 증명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은 3ABC구나. 단. 이 조건 없으면 못 써먹어요. 이 조건 없으면 못 써먹습니다. 어떤 조건?
더해서 0이면 A하고 아니구나. 미안해요. 아니네요. 딴 거랑 좀 살짝 헷갈렸는데 딴 데 비슷한 거 이거 나올 때 다시 말해줄게요. 됐죠? 95번은 이거 다시 전개하면 항 몇 개 돼요? 6개 되죠? 항 6개면 어떻게 해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수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면 돼요. 이거 항 몇 개죠? 6개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6개니까. 자, A 몇 차? B 몇 차? C 몇 차? 자, 다 2차면 그냥 편하게 A로 하라 했죠? 그 내림차순 하는 방법 모르겠으면 어차피 우리 A로 할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처럼 가로치고 A제곱, 가로 열고 A, 그리고 가로 열어놓고 이렇게 쓰라 했어요. 그리고 뽑아넣기만 하면 돼요. 뽑아넣기. 자, A제곱을 가지고 있는 게 B, 그리고 마이너스 C. 자, A를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플러스 C제곱. A를 안 가지고 있는 놈이 B제곱 C하고 마이너스 BC제곱입니다. 그래 놓고 어딜 보라 했냐면 이 빨간색으로 써진 데만 보라 했지. 분명히 이 빨간색으로 써진 데 공통인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없으면 상수항부터 인수분해 하라 했죠. 근데 이건 딱 봐요. 이건 딱 봐도 있는 거잖아. 공통인수가. 가운데 거 마이너스로 묶어봐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되면서 합차공식 쓰면 B 맛이 B 뿔 C가 돼요. 제일 끝에 거 BC로 묶어봐요. 그러면 B 맛이 나오죠. 그래서 B 맛이 B 맛이 B 맛이 B 맛이로 묶어지는구나. 그러면 남는 게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C. 이놈이 다시 AA BC 마마. 그래서 최종 B 맛이 A 마비 A 맛이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인수분해는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자, 이제 한 2문제 정도만 더 해봅시다. 98번 볼까요? 98번이 좀 재미난 문제죠. 자, 어떻게 재미난 문제냐? 98번 22를 x라고 잠깐만 바꿔봅시다. 자, 루트 했다 하고 그럼 x 플러스 1 x 플러스 곱하기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더하기 1. 자, 루트. 됐죠? 근데 이게 자연수래요. 이게 자연수래요. 이게 자연수가 된다는 소리는 루트가 벗겨진다는 소리지? 그럼 루트가 벗겨진다는 소리는 이 안에 있는 게 제곱이 된다는 소리죠? 완전 제곱식 된다는 소리지? 그럼 이걸 한번 진짜로 인수분해 해봐야죠. 완전 제곱식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그치? 보이니? 1차식 4개 보이니? 그러니까 재미난 문제란 거야. 아까 했던 그거야. 1차식 4개. 그럼 어떻게 해요?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또는 곱이 같도록. 당연히 1, 4, 2, 3. 거의 대부분의 쉬운 문제 보면 거의 1, 4, 2, 3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x제곱 플러스 3x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그때 보여요? x제곱 플러스 3x라는 공통 부분이 t로 가죠? 전개하죠?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자, 루트. 그랬더니 당연히 이놈이 루트 t 플러스 1의
제곱되죠? 루트 벗겨지지? 이거 뭐가 돼? t뿔 1 되죠, 결국. 근데 t가 뭐였는데? x제곱 플러스 3x였죠. 이거죠. 그죠? x가 뭐였는데? 21. 그럼 2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1 더하기 1. 요거 계산해주면 답 나온다. 441 더하기 63 더하기 1. 그럼 얼마예요? 505. 505. 각 자리 숫자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10. 이거 98번 문제를 1차 식이 4개가 연속적으로 곱해져 있는 식으로 바꿔버린 거지, 모양 자체를. 그쵸? 자, 마지막 문제 100번. 이 100번 문제도 웬만한 문제집이 다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60과 70 사이수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니까 요놈의 약수 중에 60하고 70 사이수를 찾으란 소리지. 어떤 문제 이렇게 나와요. 요거의 약수 중에 소수 찾으란 문제도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야. 소수가 어차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 그러면 어떻게 하냐? 2를 48번 못 곱하지. 어떻게 곱해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찾아내라. 자, 별 제곱 마이너스 네모 제곱. 무조건 이꼴 만드는 겁니다. 별 제곱 마이너스 네모 제곱 거를 무조건 만들어내야 돼요. 왜? 그래야 합차공식 쓰거든. 48은 2의 24제곱의 제곱이죠? 그럼 저기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2의 24제곱 플러스 1, 2의 2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다시 24제곱은 누구의 제곱수예요? 12죠? 그럼 이건 다시 2의 12제곱 플러스 1, 2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다시 12제곱은 그래서 12제곱은 다시 2의 6제곱 플러스 1, 2의 6제곱 마이너스 1 되죠? 자, 2의 6제곱 얼마죠? 2의 6제곱. 그러면 이거 65네요? 60과 70 사이 찾으라 했는데, 그럼 이거 얼마죠? 63이죠. 따라서 다음 수를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숫자 65와 63을 찾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합시다.